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뭐 질의라기보다 제 의견을 일단 피력하니까 듣고 하여간 장관님, 이차관님 참고해 주십시오. 단말기 자급제 관련해 가지고 저는 과기정통부에 오늘 발표하신 말씀하신 내용, 신중한 내용이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가령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6만에서 8만 명 정도 추정되는 일자리가 질도 안 좋은 일자리고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질 안 좋은 일자리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보는 현상 파악은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그냥 10,000원이면 주거든요. 그냥 정부에서 차라리 도로공사에서 사서 전 차량에 그냥 의무적으로 부착시키면 훨씬 간단할 겁니다. 그래도 일부러 거기 반절은 지금 수동 캐시어들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 6만에서 8만이 실직을 했을 때 그럼 정부에서 재교육을 시켜서 좋은 곳으로 좋은 직장으로 보낼 수 있느냐? 저는 그 룸이 없다고 봅니다. 가면 갈수록 고도화, 효율화, 전산화, 이 빅데이터화 이 현상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니고 기업은 호시탐탐 이 잘 돌아가는, 싼값에 잘 돌아가는 로봇과 기계와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효율화와 최적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처럼 정치권이, 저희처럼 국민의 가난하든 돈이 없든 한 표 한 표에 뽑히는 사람들이 그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말기 자급제 가장 큰 문제가 완전 자급제를 시행했을 때, 법으로 강제 자급제를 실행했을 때 이 날아가는 인력에 대한 재고용 대책 현실적으로 아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단말기 판매만 가지고 본다면 불합리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의 총체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저의 의견을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번 국감 내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자한당 의원님들이 과기부에서 2달짜리 6개월짜리 단기 알파 불필요한 일자리 통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계속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그게 왜 그 단기 알바를 각 부처에 안 가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부에서 세수 좋다고 돈 뿌리고 싶어서 뿌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디든지 일자리가 나올 섹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6만 개에서 8만 개 일자리가 별 볼 일 없고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일자리지만 이 질 안 좋은 일자리조차도 지키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제 상황 인식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70%는 삼성 갤럭시입니다. 15%가 애플 아이폰입니다. 나머지 15%가 LG 내지는 이제 기타 폰들입니다. 아까 변재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화웨이 값싼 폰들 좀 많이 잘 들어올 수 있게 좀 제도적으로 뭐 전파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길 좀 터주십시오. 전 국민이 매달 삼성에 5만 원짜리 그 할부금 노예입니다. 제가 볼 때는 통신비는 더 이상 효율화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 단말기 값을 어떻게 효율화시키냐가 결국은 통신비 인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된 핵심입니다. 근데 실은 삼성에서 지금 갤럭시 S9, 노트 9이 나왔는데 보통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갤럭시 S5, 갤럭시 S6 써도 충분합니다. 유튜브 팡팡 돌아갑니다. 전화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속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최신 폰을 쓰다 보니까 이게 100 몇십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1년 반만 되면 가격이 대폭 떨어지지 않습니까? 싼 값의 단말기, 싼 값의 새 단말기, 최신형이 아니라 그냥 싼 값의 구 단말기, 구 새로운 단말기, 그 다음에 화웨이와 같은 외산 단말기를 어떻게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쓰도록 유도하느냐가 이 통신 비나의 핵심인데 정부에서 그걸 유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다만 행정 지도로서 통신사들에게 좀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여러분 너무 좋은 단말기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옛날 2년 전에 나온 단말기도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데 여러분 카카오톡 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잘 돌아갑니다라고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통신비 인하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차관님하고 장관님, 그다음에 연구재단 이사님, 왓셋 오믹스 지금 자체 감사 부적당하다라고 제가 지적 말씀드렸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단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1차관님?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별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점검을 그 합동감사단에 같이 좀 점검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는데 부적당하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 이 십몇 년을 검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밥 3번만 먹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관 내에서 맨날 밥 먹고 술 먹고 얼굴 보고 있는데 감사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지금 제도를 하겠다고 지금 과기정통부가 지금 우기고 있는데 제발 똑바로 좀 하십시오. 과기정통부 내에 차라리 그 각 기관별로 점검단을 다 파견을 받아가지고 그 소속 직원만 자기 본 기관에 감사 안 가도록 해서 몇 개를 나눠서 그렇게 해서 차라리 보내는 식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자체 감사 죽어도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윤상직 의원님이 누차 얘기하셨던 지금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이나 감사들 너무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많이 들어온다. 이거는 보수적 정당, 진보적 정당 어느 쪽이 집권할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책 제안으로 드렸던 게 지금 일단 저희가 법 개정 작업을 하겠지만 각 기관의 정관 개정 작업을 해서 최소한 정당의 당적을 이탈한 지 또는 대선 캠프에서 근무한 지 한 3년이 지나야만 임명되도록 하는 정관 개정 작업을 좀 하십시오. 근데 다만 그 정관의 시행 시기는 앞으로 한 2년 후쯤으로 늦추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제도가 연착륙이 될 것이고 과기계도 제대로 된 좋은 내부 전문가들이 이 감사나 기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계기와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한번 좀 독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도 별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버퍼 기간을 두면. 그다음에 그 1차관님, 고가 연구 장비 지금 점검 한 100억 이상 뭐 이 PBS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지 또 이렇게 전문 전담 체크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체크 작업 하고 있습니까? 예, 대형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거가 지금까지는 예산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예산에 반영을 해서요. 그러십시오. 그 꼭 PBS 기반으로 대형 장비를 운영하지 마시고 예. 어쨌든 그 장비 자체에는 전담 인력, 전담 예산을 직접 편성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내용 좀 보고해 주시고 다만 기준은 제가 지난번에 100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과기급 내부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하십시오. 그것까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알아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장관님 그 올해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기조 때문에 카이스트도 그렇고 전국 대학의 원자력학과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된다 그래요. 큰일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원자력 부품되는 중소기업들 지금 다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미 원자력 생태계가. 근데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 하나 가동하면 하나 하면은 60년간. 근데 이 앞으로도 보면 지금 현재 정부 탈원전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권에 이게 끝날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가령 뭐 고리나 월성 같은 경우 새로 짓는 것들은 지금부터 60년 아니겠습니까? 그럼 60년 동안에 지금 원자력 공학과 학생들 배출돼야 되고 원자력 중소기업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 대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은 없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거대 공공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총괄 책임자인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뭔가 정책 방향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 하나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관님 우리 제가 특정 기관을 지칭해서 얘기한 건 좀 그러는데 항우련 등기 좀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대체로 이번 국감 기간 동안에 보니까 항우련이 별로 그렇게 제대로 된 기관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국감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장관께서 어쨌든 좀 이 기관들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분기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우연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발사체. 예.